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도매업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이제 신규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연락 온 케이스는 본인이 이제 주사약 위주로 상온에 보관하는 주사약 몇 가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해서 의약품 도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별도의 구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이라는 것은, 일반 의약품 도매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5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반면에 한약이라든가 시약,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시약, 이런 것을 이제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업에는 2억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만 있지, 두세 개만 나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자본금이라든가 창고의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답답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창고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품만 보관을 했다가 유통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의약품을 도매로 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약품 도매업의 구분에 있어서는 내 약이 어떤 약이냐, 몇 가지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의 구분과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냐, 아니면 한약 또는 한약 앤드 시약, 이런 종류냐,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의약품 도매업을 진입함에 있어서 넘사벽, 가장 어려운 조건은 뭐냐, 제가 인허가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인허가가 공통적으로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임대해야 되니까 장소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제 임대를 했을 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소유했을 때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해당 주소에 대해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표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과거에 안 좋은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의 열쇠자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기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인허가를 하고 있는 특수성에 맞는 이제 필요사항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는 어떤 걸 요구하냐? 5억 원의 자본금, 일반적인 게 가장 많으니까 2억에 해당되는 시약이나 한약보다는 일반 의약품이 많으니까 5억의 자본금이 꼭 있어야 되고, 5억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엔 잔고증명, 법인인 경우엔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5억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와 약사 등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고 약사를 두어야 되고, 반면에 우리는 창고를 직접 갖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창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창고 업체와 위스탁 계약을 통해서 그 창고를 이용하겠다. 이랬을 땐 그 계약을 맺는 창고 보유자가 8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KGSP에서 인증을 받은 곳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창고를 보유한 데는 한 10개가 안 되는 숫자 정도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창고를 이제 800제곱미터 이상이고 KGSP 승인을 받은 창고와 계약을 맺었다 하면은 별도의 약사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스탁 계약서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창고를 빌렸을 때 과연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는 팔레트 내지는 또 선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구분이 되고, 보증금은 그와 같은 월별 이제 사용하는 팔레트나 선반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가정하면 그 토탈 X, 월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 토탈 X 곱하기 이제 창고 업체에 따라서 어디는 3개월, 어디는 5개월 정도의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임대료 이외에 지출하는 것은 만약에 냉장 보관을 했을 때 그 냉장 보관료가 별도로 있고, 또 배송을 했을 적에는 만약에 우리 약을 소매점으로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배송비가 부담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5억 원의 자본금과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기업 진단서입니다. 기업 진단서 안에는 이 5억 원 자본금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한 그런 내용인데, 기업 진단서는 회계사 내지는 세무사가 발급해주는 그와 같은 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은 행정사가 의약품 도매업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컨트롤 타워죠. 그러니까 사실 행정사는 모든 업무에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인 거예요. 행정부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행정부가 요구하는 문서에 대한 것을 이제 세무사한테 받을 건 받고, 법무사한테 받을 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창고업체에서 받을 건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저같이 공무원 출신 행정사 입장에서는 이제 공무원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허가를 이제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따금 의뢰인 중에선 행정사님은 뭐 하세요? 그 기업 진단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고, 창고 위스탁은 창고 업체가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코디네이터 또는 컨트롤 타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쫙 드리면, 아하, 그런 문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의약품 도매업을 등록을 해야겠네, 허가를 받아야겠네 생각하면 과연 어떤 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업 진단서는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되고, 창고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서류, 또 5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보증보험을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그 컨트롤 타워로서 성공적으로 여러분을 허가증을 손에 쥐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